나와 있는 NH3를 한번 볼 거야. 얘는 3개 부족한 질소 하나 부족한 수소 3개 만나지. 여기 잘 들어라 얘들아. 질소가 가운데 껴서 수소랑 단일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고요.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포함합니다. 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해 볼 거예요. 중심 원자 누구야? 질소지. 질소 주변에 전자쌍 몇 개 있어? 4개 있어. 여기 그냥 전자쌍이야. 공유 비공유 구별 아니에요. 전자쌍 4개야. 여기 다중결합 있어? 없어. 그럼 전자쌍이 몇 개 방향으로 나눠져? 4개 방향으로 나눠지는 거 똑같아.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로 나눠지면 전자쌍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했어? 3연체의 꼭지점을 향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질소 주변에 전자쌍을 표현을 해볼 건데 비공유 이렇게 풍선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위쪽으로 하나, 왼쪽 대각선으로 하나, 오른쪽 대각선 튀어나오게 하나, 오른쪽 대각선 들어가게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했지. NH3 주변의 전자쌍은 아까 CH4에서와 마찬가지로 3연체의 꼭지점을 향해요. 근데 여기는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안에는 전자쌍이 공유랑 비공유 다른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비공유와 공유, 비공유와 공유, 비공유와 공유 사이에 반발력이 한 종류 있고요. 또 공유와 공유, 공유와 공유, 공유와 공유 사이에 반발력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반발력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반발력을 조금 이해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전자쌍을 풍선 모양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자, 여기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얘가 풍선 모양이야. 이쪽에선 질소가 당기고 이쪽에선 수소가 당길 거 아니야. 그럼 풍선을 양옆에서 당기면 슬림해지잖아. 근데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누구만 갖고 있어? 질소만 갖고 있잖아. 그럼 슬림해져 안 슬림해져? 안 슬림해져.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제일 쉽고요. 그럼 뚱뚱한 애랑 슬림한 애가 있어. 누가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해? 뚱뚱한 애가 더 많이 차지하잖아. 그 말은 뚱뚱한 애가 마른 애랑 서로 밀어내는 힘이랑 마른 애가 자기끼리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힘, 노란색 반발력과 파란색 반발력 중에 누가 더 센 힘이야? 노란색이 더 센 힘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대소비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그리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중에는 비공이 공공보다 더 세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더 뚱뚱하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비공유가 노란색의 힘으로 흰색을 내려 눌러. 근데 흰색도 파란색의 힘으로 자기네들끼리 밀어내잖아. 근데 얘가 밀어내리는 힘이랑 자기네들끼리 밀어내는 1번, 2번 중에 누가 더 세다고? 밀어내리는 게 더 세다고? 그럼 얘네들은 아까 CH4에서랑 비교를 해보면 CH4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다 공이기 때문에 다 사이즈가 크기가 똑같아요. 얘네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에 비해 얘네끼리 밀어내는 힘과 밑에 위에 있는 애가 내려누르는 힘에서는 지금 서열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궁금한 건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야. 여기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는 여기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보다 크겠어, 작겠어? 얘가 더 작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다 공평하게 공간을 나눠 먹어서 109.5도인데 얘네들은 위에 있는 애한테 조금 더 밀렸으니까 얘네 사이의 각도는 아까보다 조금 더 오므러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화학 용어로 뭐라 표현하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세기 때문에 NH3에 있는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인해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더 좁아집니다 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이 각도 특수값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껴서 밀려난 얘네들 사이의 각도가 107도예요. 그 특수값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다. 그럼 우리 이 분자의 모양을 결정할 건데 분자의 모양은 원자들의 배열만으로 결정돼요. 이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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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자의 모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3연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 이렇게 비공유 하나 껴있고 단일 공유 3개 있는 분자는 삼각뿔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107도 삼각뿔을 세트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많이 졸리겠지만 우리 한 가지 분자 더 보고 여기 개념 학습 마무리 할 건데 마지막 H2O예요. 방금 배운 개념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1개 부족한 수소랑 2개 부족한 산소가 만났어. 누가 가운데 껴야 돼? 산소가 가운데 껴서 수소랑 단일결합 형성해요. 산소는 비공유도 2개 가집니다.
우리 이 분자 구조 설명할 건데 중심 원자 누구야? 산소야. 산소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어? 비공유, 비공유, 단일공유, 단일공유 4개 있어요. 다중결합도 없어요. 그럼 산소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은 몇 개 방향으로 나눠줘야 돼? 4개 방향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4개 방향으로 나눠줘야 될 때 전자쌍은 어디를 향해야 돼? 삼연체의 꼭지점을 향해야 돼요. 그럼 산소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위로 하나, 비공유 같은 평면 왼쪽 대각선으로 하나, 공유 오른쪽 대각선 튀어나오게 하나, 공유 오른쪽 대각선 들어가게 하나, 이런 형식으로 그려주고 있었잖아. 이게 H2O에서 중심 원자 산소 주변의 전자쌍이 삼연체를 향했을 때 배열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비공유가 2개야. 비공유끼리의 반발력도 있겠지. 비공유와 공유, 비공유와 공유가 밀어내는 반발력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유와 공유가 밀어내는 반발력도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뭐뭐 비교하면 되냐면 비비랑 비공이랑 공공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당연히 누가 제일 크겠어? 비공유가 뚱뚱한데 뚱뚱한 애들끼리 밀어내니까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죠. 반발력이 크다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 누가 제일 세? 빨간색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지네끼리 이임이 109.5도보다 훨씬 더 멀어졌어. 이 멀어진 애들이 이제 더 센 힘으로 누구를 눌러? 공유를 눌러. 그럼 공유도 지네끼리 밀어내고 있긴 하지만 얘네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 벌어진 애들이 나를 더 센 힘으로 누르니까 얘네 사이의 각도는 109.5도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107도보다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2개, 공유 2개 있을 때 그 각도는 몇 도까지 작아지냐면 104.5도까지 작아져요. 이 특수값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그럼 분자 모양까지 따지고 넘어갈 건데 이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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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의 배열로만 분자의 모양을 따지잖아요. 분자 모양 그린다 얘들아. 산소 주변에 수소랑 수소가 몇 도 각도냐면 104.5도 각도로 있는 거지. 이건 내가 CH4랑 NH3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 배치로 그렸지만 분자 모양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원자를 다시 그립니다. 그러면 이 원자의 배열로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 직선형이야? 아니지. 수직이야? 아니지. 그 사이에 애매한 값이잖아요. 우리 이런 분자 뭐라고 부르냐면 굽어서 구분형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104.5와 구분형도 세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볼 건데요. 분자의 모양은 어쨌든 어떤 원자만 보면 된다. 중심 원자만 보면 된다. 걔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는데? 전자쌍이 있는데 걔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최소가 4개. 걔네가 가장 멀어지게 배치를 해주면 돼요. 기본적인 맥락은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2개 방향으로 나눠질 땐 180도로 맞은편을 보면 돼요. 다중결합이 있든 없든 어쨌든 3개 방향으로 나눠질 땐 어디로 나눠줘야 돼?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하게 나눠줘야 돼. 4개로 나눠질 땐 삼연체의 꼭지점을 향하게 나눠줘야 돼. 근데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4개 똑같이 4개더라도 4개로 나눠질 때도 있고 3개로 나눠질 때도 있고 2개로 나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방향으로 나눠지는지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분자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대. 이 분자의 구조를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 1개 부족한 수소랑 3개 부족한 질소랑 2개 부족한 산소가 만났대. 누가 가운데 껴야 돼? 질소가 가운데 껴서 수소랑 단일결합, 산소랑 이중결합 해줘야 되죠. 그리고 얘는 비공유 하나, 얘는 비공유 2개를 가져요. 분자 구조 설명할 건데요. 중심 원자 누구? 질소잖아. 질소 주변에 전자쌍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4개, 4개 있어요. 공유 전자쌍 하나,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섞여 있죠. 다중결합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는요. 비공유 하나, 단일 공유 하나, 이중 공유 하나 있네. 주변의 전자쌍은 4개인데 몇 개 방향으로 나눠줘야 돼? 3개 방향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이 전자쌍들은 삼연체의 꼭지점을 향해야 돼? 평면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야 돼? 평면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야 돼. 그래서 중심 원자 질소 주변에 비공유 하나, 단일 공유 하나, 이중 공유들은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한다 라고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반발력의 종류가 다양하죠. 이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뚱뚱하기 때문에 얘네 사이의 각도는 아마 120도보단 좁을 거예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는 120도보다 조금 작은 값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분자의 모양도 설명해 볼 건데 이 원자랑 이 원자랑 이 원자의 배열이 분자의 모양이잖아. 직선형이야 수직형이야 애매한 구분형이야. 애매한 구분형이죠. 180도와 90도 사이의 값은 모두 다 화학원에서 구분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모양이 구분형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오늘 수업 어느 정도 이해하신 거예요. 그 분자 안에 공유와 비공유가 있는지 다중결합이 있는지에 따라 전자쌍을 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 방향으로 나눠지는지까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자 예시 몇 개 들어보고 문제 풀 건데 너네 왜 아무도 안 불려가니? 누군 불려갈 줄 알았는데 딱해서 어떡해. 그렇게 기대하고 들어왔을 건데 원진이 혼자 속으로 좋아했었어야지. 어디 입사한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아, 너네 문제집 받았지 얘들아? 2점짜리 1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